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이집트의 관광 도시이자 신전의 도시라 불리는 룩소. 고대 유적지와 현대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다고도 하는데요. 압도적인 규모의 카르낙 신전과 그 안에서 찾은 성경 속 증거들까지.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룩소에서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룩소 전경을 보면요, 이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대한 비옥한 땅이 바로 2000여 년 가까이 상하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자, 이제 공항을 이제 막 빠져나오고 있으면, 야, 정말 이 룩소라고 하는 이 편마를 통해서 얼마나 이곳이 관광의 도시인지를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기차를 타고 밤새 오기도 하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 룩소에 들었으면 정말 전 지역이 이 룩소 신전이죠. 이게 유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룩소 유적지들은 도시 안에 유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거대한 유적지 안에 현대의 도시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곳임을 알 수 있겠고요. 정말 룩소 또 테베 이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정말 이 이집트를 찾는 관광객이 또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역시 재래시장. 이 재래시장을 보면 오늘의 룩소를 볼 수가 있는데, 야, 정말 이 코로나로 텅 빈 거리 좀 보세요. 뭐 정말 가게 문을 반 정도 열었나? 이렇게 전통 재래시장을 아주 잘 정비를 해서 이제 점점 그 관광객의 시스템화 되어가는 거죠. 네, 뭐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향료 가게라든지 선물 가게 아예 뭐 가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이웃도고 가게 앞에서 이렇게 장기판처럼 게임을 하는 속히 이 코로나 끝나고 관광객이 다시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일부 연 가게들을 보면 제가 이게 요게 전형적인 이집트 그릇입니다. 이제 뚝배기네요. 뚝배기 이렇게 해서 푹 끓여서 먹던 거 기억나네요. 예, 각종의 따뜻한 음식을 여기서 끓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아부신벨에서 보았다시피 이곳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계란 후라이, 오므라이스를 이곳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것이 이름이 따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전형적인 그 그릇이고요. 역시 이집트 하게 되면 다양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형상들, 이니셜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견에서는 이게 과일을 파는 이제 아마 이 관광객이 없으니까 현지인을 상대로 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선물 가게를 보면 이집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러한 상징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가게. 자,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이제 이 룩소는 정말 이 마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마차의 먹이를 파는 또 나귀를 이끈 것인데, 뭐 이 오픈 도시 고고학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택시나 이런 것도 타지만은 주로 이 마차를 많이 타고요. 이 마차가 있는 곳에서는 곳곳에 이렇게 와서 직접 말 먹이를 파는 풍경, 이게 정겨워요. 예, 이제 관광객이 밀려오면 정말 많은 마차들이. 룩소는 도시 안에 유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유적지 안에 조화를 이루며 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룩소 신전에서 카르낙 신전에 이르는 2km에 해당하는 길인데, 이 길이 이 양옆에 600여 개의 이 스핑크스가 쫙 이렇게 이 사열을 이루면서 거대한 복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통로죠. 지금은 이제 보수 작업을 하면서 담으로 막아놨는데 이제 나중에 정말 장관을 볼 거고요. 제가 카르낙 신전을 왔는데 그 작았던 입구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거대한 카르낙 신전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오지는 않지만 어차피 들이닥칠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거대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많은 가게들이 닫았고 또 연 가게들도 뭐 조금 이렇게 간혹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자 이제 카르낙 신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모형입니다. 지금 이 카르낙 이 신전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규모만 봐도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네. 신전이고요. 거의 뭐 600m 안에 거대한 신전이 있고, 들어가면서 탐문이 이렇게 있으면서 탐문 들어가면서 신전의 세계가 열리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앞에 이 스핑크스가 이 카르낙 신전에서 거의 룩소 신전까지. 2km까지 뻗어 있는 룩소 신전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이렇게 600여 개의 스핑크스의 길이 쫙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 나일강의 범람을 기념하고 넘어오는 오페트 축제의 대로가 이렇게 저쪽 룩소 신전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많이 복구를 해 놓은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요. 이것이 초기에 이제 발굴되었을 때에 남아있는 요 신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제는 잘 꾸며놨는데, 어쨌든 이 카르낙 신전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큰 신전이고요. 또 이 지금 뭐 남아있는 이것 자체가 워낙 그 1700년 이상 상하 이집트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집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카르낙 신전이고요. 특히 이제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들어오는 한우가 있던 곳이고요. 이 나일강의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을 이 산자의 땅이라 그리고 무덤이 집중되어 있는 이 나일강 건너편 서쪽은 이 무덤이 많기도 하지만 해가 지는 쪽이라 해서 죽은 자의 땅이다. 땅.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동쪽에 이제 카르낙 신전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스핑크스가 이렇게 잘 도열돼 있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곳은 저쪽 나일강을 향해 있는데요. 이 오페트 축제 때 매년 대행진이 있던 곳이고요. 카르낙 신전에 가장 많은 것이 스핑크스인데요. 그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스핑크스의 모양은 사자, 그러면서 얼굴은 양, 그 다음에 그 턱 아래 바로 라암세스 2세의 예. 상이 있는데, 예, 이렇게 람세스 2세상이 있고, 머리는 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사자같이 만들었고요. 정말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 복구를 통해서도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정말 이 룩소에 있는 이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은 정말 신전의 대명사인데, 바로 이곳에 성경의 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곧 보시게 되겠는데, 어쨌든 제1탐문에 100m가 넘는 거대한 문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광장이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광장이 나오고, 정말 이 문 자체가 위상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잘 남아있고, 특히 이제 1참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요곳에서 보면 이제 이 범람 때의 많은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이 투탕카멘,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카르낙 신전에 입구에 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얼굴이 투탕카문, 그렇죠. 왕의 묘에서 발견된 투탕카문의 미라와 관과 그의 벽화를 통해서 실체했던 그렇죠. 오리지널 얼굴의 모습을 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투탕카멘 하게 되면은 그대로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이집트 박물관의 그 아주 한 관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발굴의 현 인물이 저렇게 있었고, 요것이 웅장하게 이제 또 하나 우리를 맞이하는 람세스 것이 2세죠. 바로 람세스 2세의 상인데, 바로 이 람세스가 제19왕조 때 그렇죠. 이 멤피스에서 이 룩소를 수도로 정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렇죠. 얼마나 그의 왕비를 사랑했는지
람세스 2세가 있는 곳 아래는 작게 그의 왕비 네페르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신전을 들어서면서 이 검은 선이 네, 보이는데 요거죠. 그쵸. 이 아수안의 하이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매년 범람하는 그 홍수가 때로는 바로 이 카르낙 신전의 이곳까지 그렇죠. 물이 찼었다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범람의 문명이에요. 그렇죠. 또 이렇게 범람이 이 재해이기도 하지만 범람을 통해서 형성된 비옥한 토지가 또 이 애굽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홍수와 함께한 역사가 바로 이 나일의 문명이고요. 쭉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이곳이죠. 지금 이 카르낙 신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네. 바로 이곳 133개의 거대한 21m의 컬럼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고요. 이 자세히 보면 이 원래 이 컬럼의 모양이 파피루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벽 둘레로 다양한 상형 문자의 내용들이 빽빽하게. 네, 지금까지도 이 채색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고, 이 거대한 이 둥근 이 기둥 벽에 또 다양한 이 상형 문자와 그림들이 있고, 지금 저 위에 석가래로 떠받쳤던 것을 보면 굉장히 거대했던 홀이고, 아마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그 애굽, 그 파라오의 위상이 아마 정말 그 느껴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신전을 만들어서 신과 이 파라오의 이제 일체된 것을 보여주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카르낙 신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스크리션이 있다면 바로 저게 이제 시삭 왕, 그리고 시삭 왕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정복 목록에 야후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삭 왕의 이 허벅지, 예, 허벅지 부분. 뒤쪽으로 이제 훼손되고 나서 바로 끝에 예, 여기에 있는 저것이 야훗. 야훗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 정복했다가는 리스트에 이스라엘을 기록해 놓은 네. 인스크립션. 이 시삭이 이 예. 솔로몬과 특히 여러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지명들이 구절이 있죠. 나오는데 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그렇죠.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 애굽에 왔을 와서 때 시삭 왕에게 시삭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으므로 이 빼앗아 간 애굽의 왕이 바로 시삭이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이렇게 카르낙 신전에 그려져 그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겁니다. 명물이 이제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는 합세수투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일세와 오벨리스크고 저 뒤쪽 바로 저곳이 합세수투 네. 여왕의 오벨리스크입니다. 네, 합세수투 참 유명한 이제 장제전도 그 다음 편에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두 이 개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아수원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수를 이용해서 배에 실어서 아수원에서 이곳까지 가지고 왔는데 보통 왕은 이것을 실어오기 위해서 홍수가 나기 7개월 전에 그곳에 보내서 이제 운송 준비를 해가지고 이 홍수가 나는 그 시기에 배어 그렇죠. 태워서 룩소에 와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참 역사의 오늘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곳에서부터는 아수안을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이 실감납니다. 카르낙 신전에서 저 끝에 3km 지점의 룩소 신전까지 이 스핑크스가 도열되어 있는 바로 네. 스핑크스의 복도가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 룩소는 전체가 신전의 도시고, 그래서 이 룩소의 옛 이름인
와세트라는 이 이름이 신이 많은 곳이란 뜻이고 그렇죠. 특히 이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룩소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테베.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만 이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렇죠. 룩소란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원래는 룩소 신전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중간에 끊기고 거대한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으로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듯이 이제 와세트와 테베와 이 룩소 이름 자체가 오랜 시대의 제국주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들어왔던 길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거대합니다. 이 더 많은 신전을 좀 소개할까 했지만은 뭐 신전보다도 이제 어쨌든 이 우리가 중요했던 성경의 시삭 왕과 또 출애굽과 관련돼 있는 람셋 2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카르낙 신전을 돌아봤고요. 뭐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이 룩소만큼은 이렇게 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때가 이제 가을 겨울인데 또 이 워낙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오는. 네, 뭐 이집트는 코로나 기간에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카르낙 신전을 떠나서 룩소 시내로 좀 들어와 보고 있고요. 뭐 곳곳에 요것이 이제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아주 이 펠라펠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 중동의 문화는 뭐 어디나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룩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나 해서 뒷골목으로 가는데 이 모습 보시죠. 이것은 이제 관광객이 오기보다는 현재 룩소 사람들이 찾는 이 정말 오래된 전통 카페예요. 골목에 이 네. 모습만 봐도 인자한 애굽의 아저씨들이에요. 네. 이거 보시죠. 이게 커피를 이렇게 다려냅니다. 와, 정말 이 정성. 이게 1불도 안 되는, 1불도 안 되는 1불에 3잔짜리인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다려내는 커피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주문을 해도 정성스럽게 구워서 네. 이게 진짜 이 룩소의 정겨운 골목 그렇죠.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맛입니다. 이 어르신들의 그 표정에서 100만 불짜리 그렇죠.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룩소의 뒷골목 전통 찻집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이게 향과 맛이 특별합니다. 여기 이 집 보세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맛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자하고 꽈예스. 꽈예스. 자, 이제 이 뭐 워낙 큰 도시니까 이 성경과 관련된 카르낙 신전의 주요 장소를 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 나일강을 건너서 이제 죽음의 땅이라 불렸던 이 서쪽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 서쪽은 정말 왕들의 묘, 정말 볼 것이 많은데 한번 찾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타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리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어서 뭐 단숨에 택시로 가지만 이왕이면 전통 또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배를 타고 한번 건너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한번 현지 이 마차도 이용할 겸 또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죠. 1불도 안 되는 거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서쪽 왕들의 무덤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차를 타고 전통 펠루카 또 이 대중교통 또 개인적으로 보트를 빌려서 넘어가는 3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이 대중 배를 이용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쪽 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요. 뭐 거리를 지나면 어디서나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거대한 고고학의 도시가 룩소. 룩소 나일강을 따라 난 대로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고요. 다 이러한 곳은 다 이제 선착장이 있는 곳인데 저는
대중교통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고 바로 요것이죠. 예, 요것이죠. 이제 현지인들이 이르는 항구 배, 나룻배 타는 곳과 또 관광객이 타는 곳과 여러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나일강은 나일의 젖줄입니다. 이 전체가 이 사막인 이곳에 거대한 나일강이 지나면서 정말 정말 에덴으로 변한 곳입니다. 이 나일강의 동쪽이 산자의 도시라면 나일강의 서쪽은 이 죽은 자의 도시, 즉 왕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저렇게 건네다 보이는 것 자체가 이 사막이고 그 사막 가운데 형성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파서 이제 왕들의 무덤을 만든 거죠. 이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쪽과 서쪽은 수많은 보트들이 양쪽에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자, 이제 왕들의 계곡, 이 합세스투의 장제전이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배들이 계속 손님들을 이 강 서쪽과 동쪽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고요. 이야, 나일강 정말 대단하게 지금 이제 큽니다. 아부신벨에서 아스완을 지나고 아스완에서 다시 이 룩소까지, 그리고 다시 룩소에서 카이로를 지나 지중해까지 거의 알렉산드리아죠. 1000여 킬로에 이제 나일강을 따라서 이제 룩소까지 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아부신벨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1400km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서 다음 시간에는 동쪽을 보겠습니다.